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짧아 교통약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신호를 연장한 곳이 한 곳도 없었는데 현재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봤습니다. 당진 도비도와 난지도 개발 공모에서 민간 사업 제안자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하던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탁구 스타 신유빈 선수가 당진 해나루쌀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당진시는 오는 11월 신유빈배 전국 탁구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충남에 최대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걸음이 느린 노인들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걷는 속도에 비해 보행 신호 시간이 너무 짧은 건데요. 필요에 따라 교통약자가 많은 곳은 보행 시간을 늘릴 수 있지만 지난해 취재 결과 충남 지역에서 파란불 시간을 연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약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알아봤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파란불이 켜지고 한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아직 다 건너지 못했는데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이 거리 먼데 가서 신호 모르는지 가다 보면 떨어지지. 어떻게 그래도 그걸로 건너가야지. 다 갔으니까. 빨리빨리 가서 가다가 섰으면 더 한 걸. 뭐 중간에 뭐 그러면 뛰고 야단하지 뭐.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일반인 기준 초당 1m를 걸어간다고 가정하고 신호 시간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걸음이 느린 노인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걸음 속도를 감안해 신호 시간을 늘린 곳도 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보행자 속도를 초당 0.7m로 보고 시간을 늘린 겁니다. 당진 지역에선 올해 초 원당동 인근 횡단보도 한 곳의 신호가 연장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신호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신호가 짧으면 걷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신호가 늘어나가지고 어린이랑 노약자분들이 천천히 걸어갈 수 있고 저희들도 이게 걷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 관리는 경찰과 각 시군이 하고 있는데 보행 시간이 짧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신호를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보행신호를 연장하다 보니 어느 구역이 연장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노인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는 모두 64건. 이 중 노인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고령 보행자 교통 사망 사고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10년 넘게 표류하던 당진 도비도와 난지도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당진시는 도비도와 난지도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공모에서 KB증권, 대흥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최종 민간 사업 제안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소시엄은 서해안 대표 관광 휴양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당진시는 내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 지정 승인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해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탁구 스타 신유빈 선수가 당진 해나루쌀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당진시와 신유빈 선수는 19일 당진시청에서 해나루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 선수는 앞으로 1년 동안 방송과 온라인 등 각종 매체에서 해나루쌀 광고 모델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신 선수가 지자체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당진시는 오는 11월 제1회 신유빈배 전국 탁구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유빈 선수가 광고 모델
어떻게 보면 스타 브랜드 1위잖아요. 그만큼 광고 모델로 핫한 그 선수가 됐는데 그런 신유빈 선수가 당진의 헤나루사를 홍보 광고 모델로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주말 충남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22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대 150mm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로 인한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행리단길로 가보겠습니다. 행리단길은 본래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이었는데요. 이제는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관광 명소가 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하루 수만 명이 찾는 행리단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SK 브로드밴드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자랑이자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사적 제478호 화성 행궁. 지난 1997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복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겐 행궁의 존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행궁 주변은 엄격한 건물 높이 규제를 받았고 일체의 개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낙후돼가는 행궁 주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선택했습니다. 문화재와 연계한 걷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목표로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했고 곳곳에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진행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마을로 사람들을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공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느끼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좀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이제 바꿔가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사례거든요. 마을로 사람들이 모이자 행궁 주변엔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들은 오래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성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 예쁘다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궁 주변을 더 유명하게 만든 건 드라마 촬영이었습니다. 선제업고 튀어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행궁동 일대에서 촬영하면서 촬영지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오시다 보면 또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지도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도 좀 많이 하고 젊은 세대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따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 행궁이란 문화재와 다양한 먹거리, 스토리까지 갖추게 된 행궁 주변은 연령과 관계없이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수원의 대표 명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옥이나 한복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데 이 한옥을 개조한 카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랑 자연이 어느 정도 친화적으로 맞물려가지고 훨씬 더 보기 좋은 형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화성 행궁 주변 행리단길.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수원 행리단길이 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또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인데요. 수원시가 건물주와 임대료 협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K 브로드밴드 주하영 기자입니다.
수원 행리단길이 유명세를 얻으며 올라간 건 월세입니다.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는 늘었습니다. 개성 있는 상점이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로 바뀌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비싸지. 처음에는 막 그때 젊은 사람들 많이 끊으니까 전세 살고 또 들어왔다가 새를 또 비싸고 막상 해보고 또 생각보다 틀리고 하다 보면 못 견디고 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개업한 점포보다 폐업하는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개업한 점포가 21개에서 2023년 18개로 꾸준합니다. 반면 폐업한 점포는 2021년 14개에서 2023년 36개로 2.6배나 늘었습니다. 개업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점포 생존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1년에 1년 생존율 84, 2022년 56으로 뚝 떨어지더니 2023년 52까지 내려갑니다. 3년 생존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에 3년 생존율은 2021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점포가 5년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강력한 소상공인 보호 대책에 나섰습니다. 행리단길 상권을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월세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임대인, 상인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리단길 특색을 지키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 구역을 지정해서 과대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습니다. 지역 상권 구성원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지역 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했습니다. 동네가 뜨니 임대료는 폭등하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사라지는 상권 활성화의 딜레마. 수원시가 30여 년 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화성 성역화 사업에도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선 8기 3년차 시군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당진을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20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차례로 열고 송화읍에 들어설 기업혁신파크를 베이빌리 건설과 연계해 당진을 자동차 물류 글로벌 혁신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성문간척지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추진하는 등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해선 복선 전철과 경부선 직결, 제2서해대교 건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포기하고 아니면 뭐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는 여기 지금 당진에서 시흥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경제성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민자로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지금 민자로 추진을 지금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 서산시가 20일 시청에서 팀원이 관내 택시업체와 온다택시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내 고속버스 통합 예매 앱인 팀원이 고를 통해 지역 내 370여 대의 모든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택시업체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통한 호출은 유지됩니다. 서산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시민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성 강화를 위해 충남 최초로 온다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안과 서산, 홍성 등 충남 서해안 지역 논에서 벼멸구 발생이 급증해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30도가 넘는 고온이 지속되면서 충남 지역 논 100헥타르 이상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긴급 예찰과 현장 기술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